여러분은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메타인지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학습 전략으로 배우시게 될 것은 바로 이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인지를 뜻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어떤 것이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 메타인지에 해당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바로 메타인지에 해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깊은 성찰 끝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깨달음이 자신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또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적도 있잖아요. 이 말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지능이 어떤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게 나 자신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능이론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배웠습니다. 다중지능 중에 특히 자기이해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자기이해 지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했었는지, 혹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어서 어떤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토대를 놓아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 측면에서 보면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능 측면에서 보면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예의 경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정보가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반면에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못했는지, 왜 그걸 못했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등에 관한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일을 알아서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통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일을 하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성찰하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메타인지가 없으면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고요. 메타인지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력이 높은 학생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학생은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많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 친구는 메타인지가 충분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 공부할 게 많다고 얘기한 겁니다. 반면에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메타인지가 충분한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반해서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쉽게 말해 닥치는 대로 공부합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항상 처음부터 한다는 겁니다. 왜 공부를 처음부터 할까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할 경우 교재의 내용을 전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가 교육심리학인데 교육심리학 강의를 처음 듣나요? 아니잖아요. 들으신 적이 있죠?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이 학생들이 아니지만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죠.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반해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 낭비는 부수적인 것이고 메타인지가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메타인지가 학습을 위해 언제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학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중지합니다. 쉽게 말해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들은 100% 알 때까지 학습을 지속하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70% 정도나 80% 정도만 하고서 자신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학습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70점, 80점 나온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100점 나오는 학생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100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그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라면 많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반 그부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했었죠. 저희 학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여서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율학습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거의 밤 12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잠이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또 등교해야 했어요. 이 생활을 1년 내내 매일 한 거죠. 저만 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 다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능을 보는 날이 왔고 모든 애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4주 정도 있다가 성적표가 나왔죠. 성적표가 나오는 날 정말 떨리지 않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의 다 예상대로 성적이 나왔어요. 간혹가다 평소보다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소수 있었고 어떤 애들은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잘하는 애들은 잘 나왔고 원래 그 정도 하는 애들은 그 정도로 나왔고요.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성적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서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성적표를 교부받고 어떤 여학생 하나가 기절한 거예요. 자기 성적표를 보니까 평소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충격을 먹고 그 애가 잠깐 기절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기절한 친구를 포함해서 저희 반 대부분의 애들은 아침 7시까지 학교에 와서 밤 11시에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1년 내내 똑같이 했거든요. 수업도 똑같이 같은 선생님들에게서 받았어요. 1년 내내 교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온 거고 못하는 애들은 그 성적대로 나왔던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월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평이라고 하죠. 그런데 3월 모의고사 성적대로 수능 성적 결과도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결과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던 애들이 공부 시간이 모자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왔어요. 이런 현상은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